오늘 재밌는 지표가 두 개나 떴습니다. 먼저 모든 여조를 총종합한 여론조사 M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이렇게 경북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전부 여론상으로는 우세한 곳으로 나왔는데 당연한 것이 이렇게 지방선거 인식이 정부 지원이 아직도 여전히 압도적인 상황이며 정당 지지율 역시 큰 차이가 나고 이번 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지지율도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놀란 부분은 울산이었는데 요즘 영남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들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단일화가 꼭 필요해 보이며 경남 역시 현재는 유리해 보이지만 막판 보수 결집을 생각하면 여기는 초박빙 열세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영남 판세가 심각한지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번 선거 판세를 좌우할 총 4가지 변수를 보고 드립니다. 이 외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이 매일 밤 물 떠놓고 비는 기우제 같은 시나리오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과거 윤석열 정권 때처럼 지지율이 수직 낙하할까요? 최근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치고받으면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외생적 변수, 즉 바깥에서 터진 위기는 국내 선거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위기가 올수록 유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남은 건 내생적 위기, 즉 대통령의 뼈아픈 실정뿐인데 지난 1년간 우리가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이고 기민한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1%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1%도 안 되는 가능성 속에 아주 끔찍한 지뢰 하나가 묻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5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이 끝나는 날입니다. 만약 이 기점을 전후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핀트를 맞추지 못하고 시장에 매물이 잠기면서 갑자기 집값이 널뛰고 가격 급등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아졌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휘발성이 강한 뇌관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지지자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던 뼈아픈 실정에 트라우마가 묻어있는 아킬레스건이죠. 집값이 폭등하면 유권자들은 과거의 악몽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거 봐라. 민주당은 결국 부동산 못 찾는다. 이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물론 지지율이 대폭락하지 않겠지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중도층의 표심을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에 이 불안 심리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선제적으로 한 방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상대 진영의 수장, 바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사실 이건 조중동이 밀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동혁은 사실 민주당이 심어놓은 엑스맨이다. 우리의 특급 도움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동혁 체제로 선거를 치르면 필패라는 걸 저들도 압니다. 오죽하면 당대표 보고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장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차기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대로만 가주면 가장 고마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둑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소름 돋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매번 어이없는 떡수만 두던 상대가 갑자기 판을 뒤엎고 바둑판에서 가장 날카로운 자리, 즉 인공지능 추천수에 돌을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장동혁 대표의 전격적인 사퇴입니다. 만약 선거 직전에 장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한다. 이건 민주당에게 그야말로 초대형 사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 언론들은 즉각 축포를 쏠 겁니다. 드디어 국민의힘이 변한다. 기득권을 버렸다 하면서 24시간 내내 펌프질을 해댈 것이고 참신하고 세련된 중도 보수 인물들을 전면으로 내세워 혁신 비대위를 꾸리겠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명분이 없어서 투표를 포기하려던 집 나간
중도 보수들이 다시 돌아올 마음에 문을 엽니다. 당장 영남권 판세가 엎어지는 건 시간 문제고 더 무서운 건 이 새 비대위가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철회하고 개혁신당과의 전격적인 선거연대까지 추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충남, 강원 같은 수도권과 중원 박빙 지역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박빙 백병전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체감도 높은 민생 공약까지 던진다면 선거판은 극적으로 요동칩니다. 물론 자기 욕심이 가득한 장 대표가 이런 묘수를 들 확률은 1%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면 짐승도 상상하지 못한 도약을 하듯 선거일 전까지 우리는 이 최악의 변수를 가장 심각하게 대비하고 방어막을 쳐둬야 합니다. 세 번째 변수,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거시적인 압승만 기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는 철저한 골목 싸움입니다. 특히 기초단체장이나 재보궐선거는 불과 몇백 표, 1에서 2%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 등 다른 범여권의 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별 후보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반드시 민주당과의 단일화 요구가 거세질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변수와 맞물려서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보수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보수 언론이 이를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며 밀어붙일 때 민주당이 범여권 내부의 교통정리조차 못하고 표가 갈려버린다면 수도권 등 중도 보수 표심이 캐스팅 보트를 진 지역에서는 의외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샤이 보수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투표율이 높은 대선이었다면 당연 조심해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나 일부 보수 언론은 최근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의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을 두고 드디어 샤이 보수가 결집한다며 희망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읽고 삶을 바꾸려는 치열한 노력만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샤이 보수라는 낡은 유령이 사라진 자리에 이념을 뛰어넘어 오직 국민의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실용의 우산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영의 벽을 허물고 합리적 시민 모두를 껴안는 이 넓고 따뜻한 정치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더 깊게, 더 튼튼하게 뿌리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